권혁중 경제평론가,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재밌는 조사라서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2025년에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본 이제 재벌 그룹들이 많네. 10대 재벌 그룹 중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이제 기록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박주용 기자? 네, 전체 응답자의 61.9%가 가장 신뢰하는 기업으로 삼성그룹을 꼽았습니다. LG그룹이 12.2%의 선택을 받으며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4월 1일에도 공표를 했는데 당시 1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삼성그룹의 신뢰도는 그때 당시 49.8%에서 이번에 61.9%로 12.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LG그룹 신뢰도의 경우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전히 10%대의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한화그룹인데요. 직전 조사 대비 신뢰도가 3.1%에서 4.7%로 오르면서 1분기 조사 때에 비해서 5위에서 이번에 네 번째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SK그룹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계 2위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신뢰도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신뢰도는 4.3%에서 이번에 오히려 더 3.9%로 하락했습니다. 이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이 삼성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이게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1위를 한 이유가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 AI라든가 반도체, 삼성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예. 인지도 조사에서 굉장히 좀 신뢰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신뢰도 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2위와 3위와의 격차, 이게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눈에 너무 확 띄는 겁니다. 실제 이제 작년도에 아까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사실 같은 조사가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전자가요, 이 신뢰도 측면에서 43.6%. 그 다음에 이제는 올해가 이제는 61.9%였으니까 더 작년 이맘때보다 더 높게 나왔고, 물론 기자님은 이제 1분기 거랑 이제 비교하셨고요. 그다음에 2위와의 격차가 더 크게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미지냐, 신뢰도 1위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있는 거고, 먹여 살린다는 표현은 결국에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수출도 굉장히 반도체 업황, 호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삼성 프린터를 이제 서비스 센터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가 과거랑 달라요. 계속 전화 와서 해피콜 오죠. 마음에 드는 거 없냐, 뭐 불편한 점 없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 1위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확실히 이제 의미가 있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앞으로의 만약에 악재가 나와도 그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인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까방권을 획득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네요, 정말. 네. 뭐 속칭 까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악재가 있더라도 이런 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주영 기자, 네. 인물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죠. 네.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신뢰도 높은 인물 누굽니까? 네, 삼성그룹의 이번에도 삼성그룹의 총수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52.8%의 지지를 받아서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그룹 총수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1분기 조사에 이어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이어서 이번 조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이 10.8%,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5%,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8.1%로 이재용 회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1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재용 회장의 신뢰도는 이 38.2%에서 52.8%로 14.6% 올랐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재계 2위인 SK그룹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SK그룹의 총수인 최태현 회장의 신뢰도 역시 4.4%에서 이번에 오히려 3.0%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1분기 조사 때와 비교해 신뢰도가 역시
1.0%로 더 줄었는데요. 2024년 9월부터 저희가 4차례,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그리고 이번에 4분기 4차례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4차례 조사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총수 신뢰도 조사는 모두 최하위권에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52.8%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사법 리스크 그리고 경영 행보 감안하면 어떤 배경이 좀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시겠지만 2018년도와 17년도와 18년도 그때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그때 353일 사실 영어의 몸이 되셨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2차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2021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저는 이제는 완전히 그 재계에서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일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약간 희생양이 아니겠느냐라는 일부 국민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그 동조 이런 어떤 감정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신뢰도가 높다 1위로 전망이 됐다라는 거는 역시나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 왜? 사실상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과감한 투자 정책,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과감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마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박주영 기자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젠지들의 선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젠지들 올해 리더 1위 압도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꼽았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이재용 회장의 주목할 만한 점이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점, 이 부분이 가장 이재용 회장의 큰 이득을 본 것 같고 앞서 이게 사실 저희가 사회공헌도에서도 얘기할 예정이지만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죠. 그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이지호 씨에 대한 이번에 지난 9월에 해군 장교로 입대한 점, 이 부분이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재용 회장에도 플러스 되면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 새로 출범한 이후에 이재용 회장의 경제 부분 이러한에 대한 외교적 역량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많은 성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젠지이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그래서 사회에 가장 많이 공헌한 인물로 이재용 회장이 꼽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대학에서 강단 서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우호적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굉장히 좋았던 점이 뭐였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고용을 다 줄였거든요. 채용을 그러니까 청년들의 채용을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는 계속 고용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왜냐하면 학생들 지도하다 보니까 이 고용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용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2022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출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것이 앞으로 5년간 8만 명 계속 고용하겠다. 그러니까 1년마다 2만 명씩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해년. 저는 솔직히 그거 봤을 때 대단하다는 느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반도체 업황이.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뜨지만은 반도체 업황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자동차도 안 좋았어요. 다른 굴지의 기업들 신규 채용 안 합니다. 삼성전자만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신규 채용, 청년 신규 채용.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재용 회장은 진짜 의리의 사나이구나. 진짜 약속을 지키는구나. 물론 뭐 이 자리에서 너무 좋게 얘기하나 뭐 저 사람 뭐 삼성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다 보니까 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저만 알겠습니까? 이 젠지 금방 말씀하셨던 젠지 세대들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봤을 때 그거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신규 채용을 뽑는다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좋은 이미지를 물론 나쁜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이런 점에서는 좀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았을까. 실제 고용도요 업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고용 인원도 업계 1위고 지금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한 1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글로벌 고용 줄였거든요. 근데 한국 고용은 늘렸어요.
저는 이거마저도 저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주영 기자, 네. 이재용 회장 계속 1위인데요. 도덕성, 기업 경영 능력도 1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도덕성 부분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전체 응답자의 41.5%의 선택을 받으면서 10대 재벌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도덕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1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재용 회장의 도덕성 평가는 1분기 조사 비교에 10.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회장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높게 나온 것은 이 10년째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를 이번에 완전히 털어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계속 저희가 이재용 회장 이야기만 했는데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덕성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김승현 회장이 계속해서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단숨에 4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하나그룹이 이룬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성과에 힘입어서 김 회장의 평가도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신동민 회장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1.9%의 평가를 받으며 도덕성 부분에서도 한 단계에서 더 나아진 10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또 경영 능력과 관련해선 이 44.7%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요. 이번에도 김승현 회장이 과거 1분기 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10.4%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3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저희가 4차례 조사를 했는데 이번 경영 능력 평가에서도 모두 4번 모두 최하위권에 머무는 결과를 봤습니다. 평론가님, 도덕성과 기업 경영 능력 평가에서도 1위.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 평가가 사실 한때 사실 이제 약간 구속됐을 시즌에는 뾰족한 게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판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 달라졌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GPU, 모바일용 GPU에 대해서 자체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을 인정받았다. 이거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게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야 삼성이 드디어 이제 GPU에 대해서 자체 설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팹리스 쪽도 이제 삼성전자가 잘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됐겠냐는 거죠. 장기적으로 플랜을 준비했던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성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영 성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저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수들은 해외 가면은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근데 이재용 이번에 회장은 젠슨황도 맞아요. 예, 그 깐부 회동도 깐부치킨. 굉장히 깐부치킨, 어서 깐부 회동도 있을 정도로 글로벌 인맥이 이게 뭐 참 속된, 친해 보이더라고요. 속된 표현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해외 갈 때마다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뭐 반도체 업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팹리스 하는 회사들부터 해서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재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잘 버팁니다. 오. 버티는 경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업황이 너무 안 좋았을 때도 다 R&D 투자 줄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의 경영 능력도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를 저는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다음에 대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주영 기자. 그러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을 봤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10대 재벌 그룹 총수 가운데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기업인으로 많이 뽑혔습니다. 전체 응답자 29.7% 그러니까 대략 30% 가까이가 최태원 회장을 지목했고요. 신동빈 회장이 17.8%로 두 번째 자리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 4번 차례 조사를 했는데 관련 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성별로 보면 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남성은 신동빈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지목한 응답이 팽팽했거든요. 네. 하지만 여성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수로 최태원 회장을 30% 이상이 꼽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을 최 회장을 많이 선택한 데에는 세계 이혼으로 불리는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소송 때문으로 보이는데 최 회장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개인사에 대한 걱정은 조금 부담을 덜어놨지만 이혼 과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번 결과에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총평을 내리면 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1분기 조사에 이어 4분기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 그룹과 총수로 꼽혔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한화과 그리고 김승현 회장의 약진한 점 이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기억하실 겁니다. 채태원 노소영의 네. 1조 재산 분할 초유의 그 네. 소송이었는데 뭐 누가 이겼냐 여부에 상관없이 채태원 회장이 이겼다는 그런 이제 평가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 이혼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은 본인 자신만의 어떠한 경영 능력 부족이라든가 뭐 기업 이미지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서베이 조사는요 인식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영 성과라든지 실제적으로 뭐 범법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이제는 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에 이제 채태원 회장에 대한 인식 조사가 이제는 꼴등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중심에 섰던 인물이잖아요. 총수였습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사생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인식 조사에서 나쁘게 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 능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SK하이닉스 아시겠지만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AI 수요 폭발하고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AI 솔루션 제국까지 선언을 해서 전 좀 인상 깊긴 했었거든요. 네. HBM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당연히 이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영 평가로서의 어떤 인지도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실제 그러면 경영 성과는 어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거든요. HBM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부분에서 이제는 고대표 메모리에 대한 뭐 정폭발적인 어떤 수요를 안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SK 산하에 있는 이런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뭐 인지도 조사에서 꼴등이 나왔다. 이거는 뭐 경영 평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인지도 조사, 그러니까 만족도 아니면은 이제는 사회적 평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사생활 논란 때문에 좀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 SK 채태원 회장 경영 능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경영 평가는 좋게 봅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이제 역시나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를 계열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는 HBM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과감한 R&D 투자를 했다는 점은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HBM4에 대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엔비디아의 이제 관계라는 거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제 잘 파고 들어간 게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봤을 때 과감한 투자 부분, 그다음에 과감한 결단. 또 한 가지 채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계 총수의 이제 수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장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계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주목도가 더 큽니다. 그렇죠. 얼마 얼마 전에 ESG 이창용 총재도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가 커요. 그리고 비판을 한 몸에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또 오해하실까봐 뭐 저 평론가는 무슨 재계 뭐 대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팩트 그대로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저평가되고 있다. 너무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네. 과거의 재벌과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재벌과 다른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모습 여론조사로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박지웅 뉴스토마토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